네, 안녕하세요. 과학선생님 김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학습지 풀었는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학습지 푼 거 지금부터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력 단원부터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가 일단 1번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을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중력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하는구나. 두 번째 문제. 지구 위 A 위치에 물체를 놓았을 때 물체가 떨어지는 방향은 화살표로 표시하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이거 여러분한테 이 사진을 안 보여줬더라고요. 이거를 그래도 여러분들 알아서 잘 해줬는데, 자, 지구의 A 위치에 물체를 놓았을 때 물체가 떨어지는 방향을 화살표로 표시를 해볼 건데, 물체가 떨어지는 방향이 어디다?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이다. 그래서 지구 중심 방향으로 떨어질 거니까 지구의 중심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물체가 떨어질 거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중력의 크기는 물체의 뭐에 비례를 할까요? 여러분, 중력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에 비례를 합니다. 선생님, 물체의 무게 아닌가요? 물체 무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중력의 크기 자체가 무게잖아요. 그럼 무게는 물체의 무게에 비례한다? 이런 거는 아니니까 중력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에 비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볼게요. 그림은 힘을 화살표로 나타낸 건데요. 기억, 니은, 디귿 중에 힘의 크기를 나타낸 거는요. 기억은 여러분 힘의 시작점, 힘의 작용점을 얘기를 하고 디귿은 힘의 방향입니다. 그러면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건 니은이다. 힘의 크기를 나타내요. 화살표가 더 길수록 힘이 더 크게 작용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니은. 자, 5번. 힘의 크기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위를 쓰래요. 힘의 크기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위, 여러분, 힘의 크기 뉴턴입니다. 자, 6번. 무엇은 물체가 가지는 고유한 양이고 무엇은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래요. 다리에서 측정하든 지구에서 측정하든 변하지 않는 물체의 고유한 양, 질량. 그 다음에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무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7번. 지구에서 1kg의 물체는 몇 뉴턴인가?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교과서에 보면은 1kg는 약 9.8 뉴턴이라고 얘기를 한 걸 책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1kg의 물체의 무게라고 물어봤으니까 1kg 곱하기 9.8 사실은 바로 나오지만 그래서 9.8 뉴턴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2kg다? 2kg의 무게는 몇 뉴턴인가?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곱하기 2를 하면 되니까 9.8 곱하기 2 하면 16, 9, 18, 19.6 뉴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8번. 지구에서 무게가 1200 뉴턴인 물체는 달에서의 무게는 몇 뉴턴인가?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구와 달의 중력을 비교를 하면은 달의 중력은 지구의 6분의 1이었다. 지구 중력의 6분의 1. 이거니까 지구 중력의 크기를 우리는 무게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중력의 크기는 무게니까 여러분 그러면 달에서의 중력은 지구 중력의 6분의 1이니까 무게도 6분의 1로 줄어들겠다. 그래서 1200 나누기 6을 하면은 200 뉴턴이 되겠습니다. 200 뉴턴이 답이에요. 자, 근데 선생님 여기에서 하나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 선생님 근데 계속 무게와 질량의 차이가 있는데 왜 우리 몸무게 측정한다고 했을 때는 60kg이에요, 50kg이에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중력은 어디에서나 비슷해요. 지구에서
지구에서가 중요해. 지구의 중력은 어디에서나 비슷하기 때문에 무게, 질량을 단위를 구분하지 않고 우리가 쓰는데요. 사실은 다르지만 이런 것 때문에 구분해서 쓰진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과학에서는 구분을 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 설명했고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9번, 측정 도구와 측정하는 양을 옳게 짝지으래요. 자, 윗접시 저울과 양팔 저울이 있습니다. 윗접시 저울, 양팔 저울, 얘들아, 질량이죠. 용수철 저울, 가정용 저울은 무게가 되겠죠. 이거 잊지 마시고 10번, 우주정거장과 같은 무중력 상태에서 질량이 다른 물체를 밀면 질량이 큰 물체가 더 빨리 밀려갈까요? 작은 물체가 더 빨리 밀려갈까요? 무중력 상태에서 질량이 다른 물체를 밀었어요. 큰 물체가 더 빠르게 밀려갈까요? 작은 물체가 더 빠르게 밀려갈까요? 자, 더 빠르게 밀려가는 건 작은 물체예요, 얘들아. 우리가 무게 그냥 경험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100kg을 내가 이렇게 해서 미는 것과 1kg 미는 거 어느 게 더 빠르게 밀려가겠어? 당연히 1kg이 더 빨리 밀려가겠죠. 이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탄성력. 자, 탄성력 가보겠습니다. 탄성력 1번. 변형된 물체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변형된 물체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을 우리는 탄성이라고 하고 2번.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힘을 탄성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탄성과 탄성력을 좀 더 구분해 주세요. 되돌아가려는 성질을 탄성이라 하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힘을 탄성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3번. 그림과 같이 용수철 한쪽 끝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당겼대요. A점에서 작용하는 탄성력의 방향. 탄성력은 힘의 방향이 어디야?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했으니까 원래 상태는 이 상태였을 거 아니에요. 이 상태로 돌아가려면 이쪽으로 힘이 작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왼쪽으로 힘이 작용을 한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손으로 용수철을 더 많이 느리거나 압축시켰을 때 손에 작용하는 탄성력의 크기는 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용수철을 더 많이 느리거나 압축을 시켰대. 그러니까 변형의 정도가 더 큰 거예요. 변형 정도가 더 크다. 변형의 정도가 더 크니까 내가 원래 돌아가려는 성질도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힘이 더 커질 거니까 탄성력의 크기는 더 커진다가 되겠습니다. 자, 변형을 많이 할수록 그 탄성력의 크기는 더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5번. 그림과 같이 고무풍선을 1N의 힘으로 눌렀을 때 탄성력의 크기는 우리 고무풍선을 1N에 눌렀을 때 탄성력의 크기는 같이 1N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6번. 용수철을 많이 느릴수록 탄성력의 크기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얘들아, 변형 정도가 더 크면은 탄성력의 크기는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 변형 정도가 클수록 탄성력도 커진다. 더 많이 느린다는 건 변형 정도가 커진다는 거야, 작아진다는 거야? 커진다는 거니까 답은 탄성력도 커진다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얘들아? 7번 가볼게. 용수철을 당기는 힘을 일정하게 증가시켰대요. 당기는 힘을 일정하게 증가시켰어요. 용수철이 늘어나는 뭐가 당기는 힘에 뭐하여 증가하는 원리를 이용해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는 도구는 일단은 잘 모르겠지만 얘는 용수철 저울인 거는 같고 용수철 저울 맞고 자, 용수철을 당기는 힘을 일정하게 증가시킬 때 용수철이 늘어나는 길이가 당기는 힘에 비례한다. 커지면 얘도 커진다. 길이가 많이 늘어날수록 당기는 힘도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비례라는 뜻이고 자, 8번 가볼게요. 거의 나왔다. 완전 순식간이죠? 풀 때는 오래 걸렸는데 이게 풀이를 하면은 순식간이라니까. 자, 8번.
추의 무게에 따른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를 나타낸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았습니다. 이 용수철의 추 대신 물체 A를 매달았더니 4cm가 늘어났대요. A의 무게는 대략 몇 뉴턴인가?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은 자,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가 오른쪽 그래프 그림과 같았습니다. 추의 무게를 점점 1뉴턴씩 늘렸더니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가 이렇게 늘어났다를 확인을 했어요. 근데 추 대신 물체 A를 매달았는데 4cm가 늘어났대요. A의 무게는 대략 몇 뉴턴인가?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용수철이 늘어나는 길이 4cm 이 정도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래프를 얘들아 이렇게 한번 더 이어서 그려볼게요. 짠. 안되네. 왜 안될까? 자. 짠. 더 이렇게 쭉 이어서 그려보면은 4cm인 데는 아무래도 대략 요 정도가 되겠죠? 그럼 얘는 지금 5N일 테니까 1씩 늘어나서 그러면 4cm가 늘어났을 때는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3cm 늘어났을 때는 4N이었으니까 4cm가 늘어나면 대략 5N이겠구나. 정확하진 않아도 대략이라고 물어봤으니까 대략 5N 정도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추측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물체의 무게가 커질수록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가 늘어난 거니까 용수철 길이로 무게도 볼 수 있겠다. 무게를 측정할 수 있겠다, 추측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조금 어려웠다. 자, 마지막이에요. 조금 더 힘내보시고 마지막 같은 추 2개를 매달았대요. 2개 같대. 추가 같다. 그러면 일단은 질량이 같다. 질량이 같은 추 2개를 매달았대요. 6cm 늘어나는 근데 6cm 늘어나는 용수철에 같은 추를 3개 매달았대. 늘어난 길이는? 자, 질량이 같은 추 2개가 있을 때 6cm야. 그럼 1개 있을 때는 몇 cm겠어? 1개 있을 때는 3cm겠지. 2개인데 6cm야. 그럼 1개는 3cm고. 그럼 3개는 얘들아? 그렇죠. 9cm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9cm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학습지를 우리가 다 풀어봤고요.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은 꼭 질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다 아는 것 같아도 선생님이 막상 질문하거나 문제 풀면은 모를 수도 있으니까 꼭 질문을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과학선생님 김은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중력과 탄성력 했으니까 새로운 단원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번에 그래프 그리는 거 좀 어려워하고 그래프 해석을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지금 좀 알려주려고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등교할 때 알려주려고 좀 뒤로 밀어놨었는데 수행평가도 있고 해가지고 미리 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잘 보고 여러분 등교하자마자 수행평가 볼 거거든요. 수행평가 공지를 또 해드릴 텐데 등교하자마자 수행평가 볼 거니까 꼭 이거 잘 보셔서 수행평가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지가 교과서 몇 쪽이냐면요. 73쪽이에요. 그래서 73쪽으로 여러분 먼저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측정을 할 거잖아요. 용수철 저울로 용수철 그 추의 무게를 점점 늘려가서 용수철이 얼마나 늘어났나를 먼저 측정을 해 볼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시키는 값을 우리는 X축에다 놓을 거예요. 내가 추의 무게를 몇 개를 늘렸는지 그래서 변화시키는 값을 우리는 X축에다 놓을 거고 그에 따라 변화된 값을 Y축에 둘 겁니다. 얘는 내가 변화를 시키는 거고 시키는 값이고 얘는 변화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 추의 무게를 아무것도 안 달았을 때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는 0cm다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 모는 종이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을게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의 값을 설정하는 건 내가 이 측정한 것보다 조금 더 길게 그리고
좁게 설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1N을 달았더니 얘는 0.8cm니까 0.8로 여기 점이 찍혀 있고 그 다음에 2N의 무게를 했더니 늘어난 길이가 1.5cm고 3N을 했더니 2.5cm더라. 그리고 4N을 했으면 3.3이 됐겠죠. 여기서 이렇게 해볼게요. 3.3을 하나, 둘, 셋, 이 정도니까 여기로 찍으면 되겠네요. 잘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들은 직접 그릴 수가 있어요. 모든 종이를 줄 거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측정을 했을 때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비슷하게, 그러니까 모는 종이 찍은 점에 가장 가까운 곳에 이렇게 그리게 돼요. 이런 식으로 직선을 그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추세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추세선을 따라서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래서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로 해가지고 총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를 다시 봐볼게요. 그래프 나온 문제를 다시 봐볼게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과 같았어요. 얘네가 이렇게 측정을 했더니 추의 무게 이 정도가 나왔고 용수철에 추 대신 물체 A를 매달았대요. A를 매달았는데 같은 용수철 겨울로 측정을 했을 때 4cm가 늘어났더라. 그럼 A의 무게는 대략 몇 뉴턴인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미리 여기 추세선을 따라 그렸으니까 직선을 더 따라서 그려볼게요. 그리고 4cm라 했으니까 지금 그래프 눈금을 보면 여기 정도가 4cm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4cm 늘어났다고 했으니까 쭉 따라가요. 쭉 따라가면 여기에 만나게 될 텐데요. 여기에서 다시 X축으로 쭉 내려와요. 그러면 여기가 5N이니까 여기에 이 X축의 값을 읽으면 5점 몇몇 뉴턴이 되겠죠. 근데 지금 5N 초반이니까 그래서 답은 약 5N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추 대신 물체 B를 매달았는데요. 물체 B를 매달았을 때 추의 이 용수철의 길이가 몇 cm가 늘어났냐면 1.5cm가 늘어났대요. 그러면 이 용수철, 이 B의 무게는 대략 몇 뉴턴인가? 라고 얘기를 했을 때 1.5cm가 늘어났기 때문에 1.5cm가 늘어났고 그 값을 읽으면 2N이 되겠다. 이렇게 무게를 측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놓고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점을 찍지 않은 곳에 용수철 길이를 확인하고 그러면 얘는 몇 뉴턴이겠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몇 뉴턴짜리를 달았는데 얘는 용수철 길이가 몇치게 늘어난 용수철 길이가 몇 cm겠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양하게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그래프 해석을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은데 혹시 어려우면 저한테 다시 연락을 주셔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탄성력, 중력을 마무리했고요. 오늘은 새로운 단원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마찰력과 부력이에요. 여러분 마찰력, 부력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마찰력과 부력 단원인데 운동을 방해하는 힘, 그리고 물체를 띄우는 힘 이렇게 두 가지의 소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찰력과 부력이니까 운동을 방해하는 힘은 마찰력일 테고 물체를 띄우는 힘은 부력이겠죠.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옆에 보시면 수리를 마친 배 주위에 물을 채우는 까닭이 있어요. 여기 보면 조선소에서 수리를 마치고 바다에 나갈 준비를 할 건데 이거를 배가 너무 이게 지금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이거 배를 끄는 거는 불가능해 보이고 근데 이제 물을 채운다는 거예요. 수리를 마친 배 주위에 물을 채우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자, 그래서 써보시기도 하면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운동을 방해하는 힘. 그래서 마찰력의 방향과 크기를 설명할 수 있다가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되겠고 마찰력의 방향과 크기를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빗면 실험을 통해 마찰력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가 또 되겠습니다. 오늘은 마찰력의 방향과 크기를 설명하는 것까지 해볼게요. 자, 옆으로 가보실게요.
옆에 보면 우리가 자주 보듯이 계단 끝에 표면이 거친 띠를 붙여놓은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계단을 잘 보시면 왜 이거를 붙여놨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선생님이 준비해온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걷고 때론 뛰고 걷는다. 매일 아침 다리 근육을 움직여 재빠르게 땅바닥을 박찬다. 왜? 걷기 위해서. 왜? 공부하러, 놀러, 먹으러, 어디론가 가기 위해서. 그런데 바닥의 종류가 달라진다면? 진흙, 빙판, 모래, 아스팔트 중 어떤 종류의 바닥 위에서 쉽게 걸을 수 있을까? 매끄럽거나 발이 푹푹 빠지는 곳보다는 적당히 단단하고 거친 면에서 걷기 쉬운데 빙판에서 넘어져봤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겠지? 그 이유는 바닥면과의 어떤 것이 클수록 발이 미끄러지지 않아 쉽게 걸을 수 있기 때문. 여기서 잠깐. 바닥면과의 어떤 것은 무엇일까? 3, 2, 1. 그 정체는 바로 마찰력. 마찰력은 물체가 움직이거나 움직이려고 할 때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다. 이런 힘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추운 겨울, 미끄러운 눈길 위에 모래를 뿌리거나 자동차 바퀴에 체인을 감는 것, 등산화나 축구화의 바닥면이 울퉁불퉁한 것도 마찰력을 크게 하여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것. 그렇다면 마찰력은 커야만 좋은 걸까? 아니다. 스키나 보드, 스케이트 등은 마찰력이 작아야 스릴을 즐길 수 있지. 이렇게 생활 속에서 마찰력을 크게 또는 작게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다. 기억하자. 물체가 움직이거나 움직이려고 할 때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을 마찰력이라고 한다. 영상을 다 보셨으면 운동을 방해하는 힘 제대로 들어가 볼게요.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은 무엇일까요?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라는 게 있구나. 그래서 계단 모서리에 미끄럼 방지띠를 붙여놓으면 신발이 잘 미끄러지지 않아요. 신발과 신발 바닥과 띠가 닿을 때 신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힘이 작용합니다. 신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구나. 그럼 그게 힘이 무엇이고 우리가 한번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보기 활동을 할 거예요. 겹쳐진 책을 양쪽에서 당겨볼 건데 선생님이 직접 이렇게 실험을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과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동영상을 하나 보여주도록 할게요. 어떤 선생님께서 수업을 실험을 직접 하셨어요. 그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겹 책을 껴보도록 할게요. 책을 다 끼는데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자, 그럼 이제 책을 당겨볼까요? 힘껏 당겨보도록 할게요. 네, 두 책은 쉽게 분리가 되나요? 두 책은 쉽게 분리가 되나요, 여러분? 아니었어. 쉽게 분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겹쳐진 책장 사이에 어떤 힘이 작용하는지 여러분 한번 써볼게요. 시간을 드릴 테니까 겹쳐진 책장 사이에 어떤 힘이 작용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서로 이걸 뭔가 이렇게 떼지는 걸 방해하는 힘이 작용을 했겠죠. 그래서 겹쳐진 책장과 책장 사이에 미끄러짐을 방해하는 힘이 작용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미끄러짐을 방해하는 힘이 작용을 했구나. 우리 힘 종류를 다양하게 배웠는데 중력도 배우고 탄성력도 배웠는데 미끄러짐을 방해하는 힘이 있구나 라는 걸 알아가시면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읽어보면 책장이 서로 겹쳐진 두 책을 양쪽으로 당기면 잘 분리가 됐어요? 분리가 안 됐어요? 분리가 안 됐어. 왜 안 됐을까? 책장과 책장 사이에 미끄럼을 방해하는 힘이 작용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미끄럼을 방해하는 힘,
이렇게 미끄러지는 걸 방해하는 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지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면 물체가 어떤 면에 접촉해 있을 때, 면과 이렇게 접촉을 해 있어야 되는구나. 첫 번째 조건. 근데 이 접촉면에서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있구나. 물체가 어떤 면에 이렇게 접촉을 해 있는데 이 접촉면에서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라는 게 있구나. 그 힘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마찰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물체가 어떤 면에 접촉을 해 있어요? 근데 이 접촉면에서 물체 운동을 방해해. 이 힘을 뭐라고 한다고?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자, 운동을 방해하니까 이 힘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운동을 내가 지금 방해하니까 마찰력은 물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겠죠. 내가 운동을 지금 앞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 앞으로 가는 걸 막으려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각각의 운동 상황에서 이 마찰력은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찰력의 방향, 빗면에 놓은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입니다. 마찰력의 방향을 한번 알아볼게요. 바닥에 놓은 물체부터 알아봐 볼까요? 바닥에 놓은 물체를 끌어당기면 물체는 힘을 가한 방향으로 운동을 하겠죠. 그럼 이때 마찰력은 어떤 방향으로 작용을 할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림의 마찰력의 방향을 표시를 해보라 그랬어요. 자, 물체 운동 방향이 지금 오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의 마찰력의 방향을 표시를 했을 때 우리는 마찰력은 물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돼야 되니까 답은 왼쪽이 되겠죠. 왼쪽으로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될까? 이렇게. 자, 접촉면에서 운동하는 걸 방해하는 거니까 일단 작용은 여기서 하고 힘의 방향은 이쪽으로, 왼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빗면, 이 비스듬히 세운 면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알아볼게요. 일단 빗면에 물체를 놓으면 빗면 아래쪽으로 미끄러집니다. 이때 마찰력은 어떤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될까요? 자, 1번, 2번, 3번, 4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을 한다고 했으니까 답은 1번이 되겠죠. 그래서 마찰력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인 빗면 위쪽으로 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를 더 읽어보면요. 빗면에 가만히 놓은 물체는 마찰력이 어떤 방향으로 작용한다 했어? 미끄럼틀에 탄 사람이 아래로 미끄러지는 것 같이 빗면에 놓은 물체는 빗면 아래쪽으로 운동을 하게 되는데 마찰력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니까 빗면 위쪽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마찰력의 크기, 힘의 크기가 있잖아요. 마찰력의 크기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게 될까요? 우리가 바닥에 놓인 빈 상자 이렇게 움직이려면 힘이 좀 적게 드는데 물건이 많이 든 상자를 움직이려면 힘이 많이 들어요. 왜? 물체의 무게가 클수록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이 크기 때문이죠. 무게가 클수록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도 크구나 라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마찰력의 포인트 첫 번째는요. 마찰력 첫 번째 시간의 포인트는 첫 번째, 마찰력은 무엇인가?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구나. 자, 두 번째, 그럼 마찰력의 방향은 어디인가?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구나. 자, 세 번째, 마찰력의 크기는 무엇에 따라 달라질까? 물체의 무게에 따라 달라지는구나.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벼운 상자는 미느님도 작지만 마찰력도 작고 무거운 상자, 미느님도 많이 밀어야 되지만 왜 마찰력도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마찰력, 포인트 3개, 마찰력이란 무엇인가, 마찰력의 운동 방향은 무엇인가, 마찰력의 크기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우리는 등교 시간에 만날게요. 다음 주 수행평가 잊지 마시고 수행평가 잘 준비해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